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훈입니다. 죄송합니다. 깡생 인사이드입니다. 깡생클럽이 입에 배다 보니까. 자,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소가 0.9%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하락했던 부분 이상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래대금이 여전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작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강세가 이어진다 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MSCI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입이 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 쪽에서 자금이 출회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효과가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오늘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이어진다 그러는데 어제 이제 선물 쪽에서 선물하고 옵션이었죠. 이제 파생 포지션이었습니다. 파생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의 휩수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휩수 가능성이 아직까지 뭐 현재까지는 잘 나왔다 정도 볼 수 있는데 이번 만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과정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세를 키워간다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끝날 무렵에 베이시스가 이제 약법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침 출발할 때가 약밥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에서가 거래소 매수가 들어온다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는 좀 작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소와 선물 쪽에서는 동반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코스닥에서 매도가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장 강세를 띈다라는 부분이 이제 CMO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우시바이오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의 매출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내 C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ETF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오늘 오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에서 영향을 좀 세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동안 납품가대가 컸었던 2차전지 소재 쪽은 오히려 반등을 한다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상승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또 중요 가격대에 왔는데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마감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제 게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NFT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강세 띄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진다 그런다 약간의 종목별로 좀 나눠진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아침에 강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중요 라인대까지도 지지를 잘 받아줬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빠르면 이달 중하순 정도. 늦으면은 뭐 3월 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유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건 뭐냐면은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술주에서도 이제 최고 시총상위 있는 5개 기업 정도가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고 이대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 만들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런다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모멘트 좀 부족하다 되겠죠. 그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도 가치주가 강세에 뛰긴 하는데 미국 내에서의 가치주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런 원자재 국가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코로나를 해서 경제 활동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 경제 회복이라든 이런 쪽은 더 모멘텀이 강하다 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증시와 쉬는 국가의 차별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2008년도 할 때 그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반대로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미증시가 그때부터 차별화가 강했듯이 이번에는 반대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MSCI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고가를 만들었던 구간은 국내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데 시차는 뭐 1,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하락이 세게 나오다가 어제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면서 결국은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약박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증시라든지 이쪽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세를 이어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빨리 나오면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볼 수 있다. 그런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 어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우지수가 버거권 정도였고, 그리고 나스닥과 이제 S&P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데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6.3%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보다 조금 더 강세를 띄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어제의 거래 대금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어제만큼의 거래 대금이 나타난 것이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후로는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나타내준다 그런다. 앞전에 이제 11월 30일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하고 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고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대한 대규모 매수와 더불어서 이제 옵션 만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달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옵션 만기 그 이후부터가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선물 쪽에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선물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고 그 프로그램 매도 유발이 결국은 시장에서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라고 할 수 있는 359.2포인트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선물 쪽에서 매도를 축소하고 결국은 어저께 소폭의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가 되는 건데 아침에는 출발 자체를 높게 출발했죠. 그래서 오히려 선물 쪽에서 높게 출발해서 상단 자리대를 돌파한 시도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박스권의 딱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조는 박스권 형태로 간다 이야기인데 박스권의 형태로 간다가 됐을 경우가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 자리대를 5자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367.5에서 370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를 지금 현재는 막아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니까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상단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만기일날 추가적인 상승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느냐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간다 얘기냐면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박스 상반등 박스권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간다 되니까 이 부분이 박스권 계단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의 흐름은 현재 2020년도에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와 비슷하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외국이 아니라 기관에서가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제한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만기를 앞서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시장 끌고 갈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옵션 만기라는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 해외에서의 불확실성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의 중간 마디자에서 지금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 자리대를 올라탈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자리를 올라타고 내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막아놓은 이 포지션 317.5에서 370이라는 상승 제한 포지션을 완화시켜 준다면은
옵션 만기가 의외로 상당히 강하게도 움직일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베이시스가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베이시스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는 물량은 4천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베이시스를 반대로 상당히 좋게 만든다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둘 수 있는 물량은 1조 5천억에서 5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와 이제 옵션에서 이 파생 흐름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 ETF 쪽으로 아주 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를 전후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MSCI 편입을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끝낸 다음에 움직일 거냐 아마 이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뭐 국내 증시도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와 선진국, 그러니까 미증시와 신흥국가의 차별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 되면 이때부터는 옥석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스의 인사이드에서 이번 주에 있을 2월 옵션 만기 전략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